이번에 M5 아이패드랑 맥북이 나왔죠. 지금 이 상황에서 애플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M1 유저들 새 기기 사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아이패드 에어 M1에 이어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M1도 들고 와 봤습니다. 맥북 에어부터 M1 달린 제품은 거의 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2025년에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M1은 쓸만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것 같기는 한데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도 충분히 쓸만한 제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맥북의 서브 모니터 겸 마비노기 모바일을 할 용도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사용하는 용도에서는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제 곧 있으면 5년 차에 접어드는 기기인데 5년 돼가는 기기가 맞나 싶을 정도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아이패드 OS 26이 업데이트되고 나서 좀 걱정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M2 맥북 에어는 업데이트 후에 성능 저하가 꽤나 있는 편이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잘 돌아가는 모습 보여주고요. 최적화 개판이기로 유명한 마비노기 모바일도 보통은 최고 옵션으로 돌리진 않지만 최고 옵션으로 돌리더라도 충분히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게임들 잘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뭐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완전 최신 게임들이 아니라면은 대부분 옵션 타입 없이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최신 게임이더라도 옵션 타입을 조금만 한다면은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요거 말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거는 이번 업데이트로 윈도우 영앱, 그러니까 이제 맥북처럼 띄워놓을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겼죠. 그거를 사용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유용할까가 제일 궁금했는데 일단은 스테이지 매니저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이제 이전에 스테이지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끄고 켜고 할 때 렉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런 상황에서 렉 같은 문제도 거의 없었고요. 생각보다는 맥의 UI를 터치식으로 잘 옮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만 펜을 사용한다면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손으로 터치를 하는 상황에서는 기존 제스처가 훨 직관적이고 빠르게 사용이 가능해가지고 더 좋았고요. 아무래도 화면이 좀 작다 보니까 업무용으로 멀티태스킹을 위해 사용하는 거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애플 펜슬로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포토샵 작업을 하거나 모델링을 하다가 다른 앱이나 설정을 쉽게 건들고 싶을 때 쓰기는 좀 좋아 보이긴 했는데 그 외 상황에서는 좀 애매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인식인 에어랑 다르게 페이스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불호였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가로로 두고 쓰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아이폰 10 쓸 때도 그렇고 누워있거나 가로로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인식률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불편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네, 당연하지만 아직도 너무 쓸만한 제품입니다.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더 사용을 해도 현역으로 구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저도 한 1년 만에 M1 달린 아이패드를 쓰는 거라 이게 조금이라도 느려지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 거 하나 없이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다만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케이스, 뭐 투명 케이스라던가 필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뭐 비슷한 11인치 제품군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애지가 나면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들 있죠. 뭐 키보드가 달려있거나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정품은 이제 진짜 중고나라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물건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외부가 좀 천 같은 소재로 덮여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많이 해집니다. 이거 서피스 프로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서피스 프로 알칸타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구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쩡하지 않은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좀 멀쩡한 제품 찾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뭐 짭을 이제 좀 구매를 해보겠다 하신다면은 저는 이제 포고핀을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짭 제품을 구매를 원해가지고 저 좀 찾아봤는데 없어요. 신형은 있는 것 같은데 구형,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5세대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라인업의 제품군이 없습니다. 에어는 있는데 프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 구간에서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로 찾으시면은 쉽게 구하실 수 있기는 한데 가격도 좀 비싼 편이고요. 이제 충전을 2개 다 해줘야 되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좀 활용성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예 배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케이스를 찾으신다면은 좀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M1 에어를 살까요? 프로를 살까요? 고민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도 많이 찾으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화면이 훨 부드러운 프로를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중고 가격도 생각보다는 비슷한 편이고요. 뭐 많이 차이 나봤자 10에서 15만 원 정도 차이고 성능은 똑같은데 용량도 프로가 조금 더 커가지고 저는 프로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고 나는 진짜 영상 보는 용으로 사용할 거다 하신다면은 에어를 적극 권장드리겠고 조금이라도 뭔가 작업을 하시거나 스크롤 일이 많거나 아니면은 내가 필기를 한다, 애플 펜슬을 통해서 필기를 하거나 저처럼 맥북의 서브 모니터로 사용을 하거나 하신다면은 프로를 저는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서브
커브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프로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개인적인 느낌일 수 있기는 한데 에어보다 프로가 연결 안정성이 좀 더 높은 느낌이었어요. 에어로 이제 무선으로 확장을 했을 때는 화면 안 쓰고 있을 때 끊기거나 멈추거나 아니면 화면을 넘겼을 때 좀 뚝뚝 끊기는 일이 잦았는데 프로로 오면서 그런 일이 싹 사라졌거든요. 자, 그럼 M2 아이패드 에어를 살까요? M1 아이패드 프로를 살까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M1 아이패드 프로를 좀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M1 아이패드를 쓰고 있고 좀 기종은 다르지만 M2 맥북 에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M1 쓸 때나 M2 쓸 때나 성능 차이가 그렇게 다이나믹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제가 M1 맥북 에어를 사용을 하다가 M2 맥북 에어로 온 건데 둘의 성능 격차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긴 한데 M2가 오히려 전성비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능 격차가 거의 없다 보니까 특히나 OS에서 무거운 프로그램이 그닥 많이 없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큰 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0Hz나 뭐 이런 잡다한 단점들을 안고 M2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저는 M1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2025년에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M1 모델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이패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전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도트였습니다. 안녕.